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10월 19일 오전 7시 34분입니다. 방금 전 7시 2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사항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중에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 없이 자녀 백신 또는 의료기관에 현장 방문해서 접종 가능하시니까요. 인근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황출세 2부 본격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 1위 다툼이 무척이나 치열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양강 캠프에선 새 불리기 경쟁도 불이 붙었죠. 자, 이번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후보 국민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자, 저희 프로그램이랑 오랜만에 인터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주 의원님께서 올해 보시기로 한 걸로 보면은 윤 후보보다 사실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와 더 인연이 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 후보를 돕기로 하셨는지? 이 사적인 인연이야 이 네 분 모두 다 오래되고 깊죠. 예. 그런데 왜 하필 윤석열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첫째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당선 가능성과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소소한 정리보다는 당이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선 후보 선출이 조금 늦어져서 대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미리 본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찍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윤 후보가 주 의원님 영입에 큰 공을 들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윤 후보는 왜 그렇게 주 의원님을 간절히 원한 겁니까? 사실은 저는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 선거를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본인이 서너 차례나 간곡하게 미리 좀 합류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예. 또 그 이유는 제가 성공한 캠프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저는 2007년 대선 때 후보의 비서실장, 또 2012년 대선 때 대구 선대본부장을 하고, 예. 또 2017년 대선 때는 원내대표로서 선거를 치른 그런 경험들로 네. 캠프를 잘 좀 이끌어달라. 그다음에 대선 준비라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내 경선이 끝난 11월 6일부터 와서는 좀 준비에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으신 게 당선 가능성 꼽으셨는데 예. 요즘 보시기에 체감하시기 어떻습니까? 현재 TK 민심 특히요.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 홍준표, 박빙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좀 더 낫습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후보들은 사실은 우리 속담에 제논의 물대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뒤떨어진 사람은 박빙이다, 크로스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느 여론조사를 보신지 모르지만은 예. 제가 가진 여론조사는 일일이 뭐 수치를 말하려면 예. 샘플 수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로 네.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저는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렇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현장의 체감은 뭐 여론조사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뭐 부인 김건희 씨, 또 장모 관련 문제들. 캠프 합류하시면서 이런 사안들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어느 후보든지 그런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없죠. 막상 문제 제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면서
이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때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고 해명도 끝난 이야기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워낙 집요하게 검찰을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된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가지고 있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집요하게 그 공격하시는 분이 또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는 그 클린 대 더티, 더러움의 대결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더럽다고 하는 분은 이재명 이제 여당 후보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선거 기법에서 낙인 찍기 시도, 그다음에 나쁜 프레임의 설정 이런 거죠. 네. 어떻게 같은 당 후보에게 도덕성이라는 글자를 꺼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앞서간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윤석열 후보만 이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많이 앞서가고 있고 또 끝나고 나면 한 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 후보들의 도덕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막상 사람들이 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경쟁 후보들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하면 도덕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입에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예. 자, 주 의원님, 어제 그 부울경 지역 TV 토론 혹시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윤 후보께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토론? 뭐 갈수록 토론에 좀 적응이 되고 익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에서는 이제 부울경 지역 TV 토론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른바 그 탄핵 원죄론 이걸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수사, 이게 정치 수사였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윤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 정치 보복이란 것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뒤를 캐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처벌을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그러고요. 예. 언론에 보도되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을 뒤따라가면서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할 수는 없겠죠. 어제 토론에서 윤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이잡듯이 마구 뒤져서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서 혹은 특검으로서 언론이나 이런 데 문제 제기됐던 것을 수사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 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수사도 아마 이런 시비에 휘말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그 계좌를 둘러싼 공방이요, 특히 양강 후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윤 후보께서 그 부인의 계좌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예,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대변인께서 공보특보가 네. 이번 주 중에 하기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좌 공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 자체는 검찰이 다 입수해서 볼 텐데 예. 이거 무슨 감추고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감추거나 덮어서 지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좌 공개 공방 자체가 무슨 감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거 뭐 다 검찰에서 압수수색되고 다 파악할 텐데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자, 아까 조영 의원께서 그 원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여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선 후유증이 훨씬 심할 거다. 원팀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원팀? 아이고 이게 사돈 낱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자기들 민주당이나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반관계라 그래서 상대방을 이간질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당은 경선 끝나고 나서 다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민주당처럼 저렇게 올사납게 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저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예. 뭐 이 양상 자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예. 민주당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알고 또 민주당이 경선 이후에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이든
정운현 단장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예.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나 이 자기들의 이 이전 투구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자기들 당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까지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앞으로 그 여론조사 그 세부 문항 있지 않습니까? 문구. 예. 이것 때문에 그 각 캠프 간의 신경전 이거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여론조사 문항을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위원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또는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설문을 설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이 초기의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은 경쟁력을 묻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구 안에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더라도 설계 방식이 예.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굽니까? 이게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 예컨대 예. 그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중에서 아마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 의원님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것 때문에 그 사과도 하셨습니다만 그 2030 그 관련 논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네, 이게 저 경선이 조금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 이 저 말꼬리 잡기 이런 것이 많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세심하지 못한 저희한테도 불찰이 있는데요. 이 저희 취지는 후보들을 오래 겪어보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18년 20년 정치하면서 지금 이 나와 있는 후보들이 예전에 어떤 과를 저지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리는 일을 더 노력해야 하고 그러면 2030의 민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예. 저들 윤석열 캠프는 특히 2030들의 고뇌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2030 청년들의 이런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부산의 그 2030 청년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지지 선언은 각 캠프가 지지 선언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뭐 2030 명이 아니라 4,060명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그 사상 초유의 이제 국감이 있었는데 뭐 언론에서는 사실 뭐 경기도 국감인데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점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이 개개인의 땅을 소위 이 성남시청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싼값에 사들이고 그래서 많은 이익이 남는 것을 성남시는 일정한 액수만 가져가고 민간이 많은 이익을 얻으면 환수하도록 한 조항이 7시간 만에 없어져서 그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최종 승인권자이고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설계자라고 이야기했고
10차례 이상 결재를 했고 한데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 이재명 시장은 지사가 되고 더 큰 직책을 맡으면 계속 전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는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조간신문 좀 제목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언론에서 그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전혀 예.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예.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한 건데 이 눈 밝은 국민들은 무엇이 거짓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태도라든가 전체 구조를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 아니라 어제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궤변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 앞뒤가 다른지를 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오히려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여러 번 웃었습니다. 즐거워서 웃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심리 상태는 이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우리가 이 어처구니 없으면 웃는 수도 있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웃는 수도 있는데 예. 어느 쪽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요. 예.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결국은 대장동 이런 이슈로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죽 궁하면 네. 10수년 전에 일까지 끄집어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사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대장동 사건 미리 못 잡아 넣었다고 비판하는 거나 뭐와 다르겠습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로 본인의 지금까지의 그 성과를 쌓았던 것인데 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하다 없으니까 별 걸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회 중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2011년에 대검 중수 1과장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는 많았기 때문에 관여됐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소위 수사의 가장 본령이라 할 가장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정확한 문구를 보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합류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 있으신지요? 캠프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저는 챙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테고요. 후보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역 순회를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후보는 열심히 당원들 만나고 국민들 만나고 그렇게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